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알면 왠지 자덕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계의 은어들을 모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딩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 중에는 자출과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출, 자퇴 아시겠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마일리지가 높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자전거 주행거리를 뜻하는데요. 동호인들 중에는 1년 마일리지가 10,000km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요. 자출과 자퇴하는 분들 중에 10,000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만다 코커라는 분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성입니다. 이 아만다 코커라는 여성이 1년 동안 자전거를 얼마나 탔을까요? 1년에 13만 9,326km를 탔습니다. 13만 9,326km를 타려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380km를 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1년 마일리지로 불가능에 도전한 전설의 라이더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시면 제가 전에 만든 콘텐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못 타는 사람도 있죠. 동호회 라이딩에 나가보면 팩 라이딩을 합니다. 팩이라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한다는 뜻인데요. 펠로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팩이나 펠로톤으로 달리다가 그 무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흐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갑자기 누가 안 보일 때 그 사람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분 흘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초급 라이딩에서는 이렇게 흐르면 라이딩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뒤에 남아서 같이 동행해 줍니다.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중급 라이딩에 가면 흘렀을 때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이 악물고 추노해서 그룹을 따라잡든지 아니면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죠. 중급 라이딩은. 예, 그렇게 해서 흐른다는 표현을 알아봤고요. 펠로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브레이크어웨이도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와 같은 경기에서 메인 그룹인 펠로톤에서 몇 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이지의 우승을 노리고 펠로톤보다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겠다는 생각에 뛰쳐나가는데요. 그 라이더들이 서로 합심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펠로톤과 거리를 벌려나가면 그 그룹에서 우승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두에서 바람 맞고 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선두를 서지 않으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펠로톤에 잡히게 돼서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펠로톤에서 뛰쳐나가는 라이더들을 BA 그룹 브레이크어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동호회 라이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팩 라이딩을 하다가 언덕을 만나거나 차량 통행이 뜸한 도로에서 오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오픈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팩 라이딩을 유지할 필요 없이 자신의 체력이나 기량에 맞게 마음껏 달리면 됩니다. 빨리 달리고 싶은 사람은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1등을 위해서 달리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천천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목적지를 미리 정해두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팩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그런 라이딩을 이어가게 됩니다. 라이딩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바람입니다. 뒷바람, 즉 순풍이 불 때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죠.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 때, 맞바람이 불 때는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페달을 꾹꾹 눌러 밟아도 자전거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 때 팩의 가장 앞에 선 사람, 선두에서 팩을 이끄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게 마련이죠. 선두에서도 체력이 한계에 이르면 로테이션을 합니다. 서로 선두를 바꿔서 달리게 되는데, 이때 선두를 바꾸는 행위를 우리는 로테이션, 줄여서 로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선두를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뚝선두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말뚝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두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체력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앞사람 뒤에서 자전거를 타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걸 드래프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래프트라고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슬립스트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약이라고 해서 약국에 가서 사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말하는 약은 파워젤이나 아미노바이탈과 같은 에너지 보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약을 빤다 하면 에너지 보충제를 먹어서 힘을 충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약을 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라이더들만의 은어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을 판다는 것은 엄살을 떤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컨디션이 엉망이야. 오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을 약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을 파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팔지만 정작 라이딩이 시작되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엄살을 떠는 거죠. 약을 빤다, 약을 판다. 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봉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도 좋을 텐데, 봉크는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전거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봉크가 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봉크가 오면 쉬면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봉크에 대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든 게 있으니까 이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스타일로 페달링을 합니다. 저는 힘은 없지만 페달을 꾹꾹 눌러 밟는 스타일입니다. 힘으로 타는 스타일을 토크형이라고 하고요. 기어비를 가볍게 해서 회전을 빠르게 해서 자전거를 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케이던스형이라고 합니다. 케이던스는 분당 페달 회전 수를 말합니다. 케이던스가 높은 사람들은 1분당 페달을 90회 이상 돌리는 사람도 있죠. 저는 80회도 힘들던데. 어쨌든 저는 파워로 타는 스타일이고 케이던스로 타는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케이던스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페달을 돌릴 수가 있는지 신기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도로의 지형과 날씨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도와 자도가 있는데, 공도는 공공도로,
일반 자동차 도로를 공도라고 하고요. 자도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도라고 합니다. 도로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군데군데 움푹 팬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요. 도로가 갈라진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나갈 때는 홀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다른 라이더들이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크게 홀이라고 외쳐서 위험을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필과 다운힐은 다 아시죠? 오르막은 어필, 내리막은 다운힐. 라이더들 대부분이 어필을 싫어하는데 어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필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언덕을 잘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필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룹 라이딩을 하다 보면 나는 그 고개를 절반도 못 올라갔는데 벌써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와리가리 한다,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와리가리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언덕을 올라갈 때 힘드니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S자를 그리면서 도로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길게 넓게 쓰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S자 신공을 발휘한다, S자 신공을 썼다, 또는 8자 신공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저는 경사가 가파르면 S자를 어김없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언덕에서 자전거에 앉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전거에서 일어나서 페달을 꾹꾹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주법이 있습니다. 댄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댄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춤추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어쨌든 댄싱이라고 합니다. 댄싱 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덕을 올라갈 때 이 고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휘어져 돌아가는 그런 고개들이 많습니다. 휘어져 돌아가는 그 구간을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헤어핀은 머리핀처럼 그 끝이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헤어핀이라고 부릅니다. 저기만 돌아가면 정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가보면 또 다른 헤어핀이 있고 그 헤어핀 돌면 정상이겠지 하고 가보면 또다시 헤어핀이 나타나고 그래서 숱한 그 헛된 희망을 품은 채 올라갔다가 실망하고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 정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나 산이 높은 그런 곳에 라이딩하러 갔을 때 정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저 밑에서 산꼭대기까지 헤어핀마다 번호를 매겨서 이 고개는 헤어핀이 뭐 30개 있는 고개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겁먹고 포기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헤어핀이 많은 그런 고개들 오르면 참 힘들죠. 다 오르면 성취감은 무척 큽니다만 오를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헤어핀까지 알아봤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날씨입니다. 라이더들은 비 오는 거 싫어해요.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라이딩 모임을 이제 취소하죠. 아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죠? 폭파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라이딩을 하다가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라이딩 도중에 비가 오면 비를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고 타는 게 은근히 또 재밌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 자전거를 타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운치도 있고요. 비 올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걸 우리는 우중 라이딩,
줄여서 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날씨에 관심이 많아서 기상청 예보를 많이 확인을 하는데 옛날에는 예보가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도 가끔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라청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구라청이라고 부르는지, 요즘 날씨 예보는 꽤 잘 맞아떨어져서 구라청이란 오명을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구라청이라고 저희들은 불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라이더들이 자주 가는 코스 중에 남북이라고 있습니다. 남북은 남산과 북악을 뜻합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서울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필 코스죠.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라이더들이 경치 좋은 서울 동쪽에 고개들을 많이 찾는데 대표적으로 5개의 어필 코스가 있습니다. 벚고개, 서우고개, 명달리고개, 다락제, 유명산. 벗서, 명다, 유.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만 그 5개의 고개를 동부 오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부 오고개 안 가본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반할 거예요. 꽤 재미있는 어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도 좋고요. 옛날보다 포장도 새로 해서 다락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 오고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덕 용어 중에 경량화라고 있습니다. 경량화는 자전거의 무게를 줄이는 걸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이 경량화를 위해서 사실 돈을 많이 씁니다. 10g, 100g 줄이는데 돈이 꽤 들어가요. 경량화를 하면 어필할 때 유리하죠. 아무래도 무게가 덜 나가니까.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지갑이 홀쭉해진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선수가 경량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가 무거운 자전거와 가벼운 자전거를 밤에 타보니까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경량화에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엔진 업그레이드에 피와 땀을 투자해야 됩니다. 경량화와 관련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경량화하는 것보다 몸무게를 1kg 줄이면 수백만 원을 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돈을 쓸 게 아니라 내 몸무게를 1kg 줄여서 돈을 벌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라이더가 아침에 경량화 때문에 늦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걸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몸무게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량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경량화 때문이든 뭐 다른 이유든 이 모임에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모임에 나갔을 때 몇 명이 안 나왔어요. 나오겠다고 댓글을 단 분 중에 몇 명이 안 나왔는데 그 모임을 주선한 정모 담당자가 기상령을 못 넘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다는 얘기구나.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고개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기상령을 못 넘은 사람은 아예 참석을 못했지만 경량화 때문에 조금 늦은 사람들은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에 노비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을 추노라고 하는데 먼저 출발한 메인 그룹을
뒤늦게 출발한 라이더가 따라잡는 것을 우리는 추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노라는 드라마 그거 아는 사람이면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추노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전거 라이딩 용어 중에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공직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안압에서 탄압까지 버스 운행합니다. 반포에서 합류하실 분들은 8시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한강 자전거 도로에 웬 버스? 그냥 자전거 타고 오면 되지 무슨 버스를 타고 와?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버스가 들어올 수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팩을 이루어 달리는 모습이 버스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지 않고 중간에 경유 지점에서 합류하는 것을 버스에 탑승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버스라는 이 단어가 사이클링의 전문 용어로 있더라고요. 그 용어는 스윕버스입니다. 스윕버스는 우리말로는 회수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전거 대회를 하다 보면 교통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특정한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트럭에 실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천히 늦게 달리는 라이더들이 완주할 때까지 교통을 통제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강제로 버스를 타게 하는 걸 우리는 회수버스를 운영한다. 회수버스에 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자덕 용어 사전이 끝났습니다. 오늘 소개한 용어 외에도 많은 전문 용어 또는 은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자덕 라인. 이 자덕 라인은 이 여름에 자전거를 타다가 햇볕에 걸린 자국을 자덕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자덕들의 흔적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잃으면 그 기능을 다해서 소멸되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덕 용어들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말들이 생겨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 라이더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자덕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